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아까 이도학 의원님이 이 주제에 그 얘기를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송원석, 박덕흠, 김대식, 조은희, 그러니까 이른바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뒤에 비대위원들이 된 이 사람들이 비공개로 회의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저희 정치부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제목의 이 내용이에요. 이 비공개 비대위 자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랬다는 거예요. 혁신위를 꾸리기는 것보다 대신에 혁신 전당대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저는 바로 이해가 안 돼서요. 혁신 전당대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김용태 35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쫓아내고 새로 구성했던 비대위의 모습이 글쎄 참 예전보다 새로워졌느냐라는 데 대한 저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대위가 이제 다시 바뀌면서 혁신위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혁신위원회 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구해봤는데 사실 뭐 이런 혁신이 왜 하느냐에 대한 다들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결국 혁신위원장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혁신정당대회를 하자. 뭐 말장난이겠죠. 그냥 전당대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이제 본인이 좀 뭔가 어떤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혁신전당대회로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일단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느냐. 자, 그 원인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일단 이거는 철회를 하자. 자, 그다음에 이번에 후보 바꿔치기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당무 조사를 하자. 그리고 5가지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혁신위원회를 해서 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순적이잖아요. 아니 비대위원회가 멀쩡한 비대위원회가 제시한 것들도 수용 못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보다는 더 밑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후보 바꿔치기에 대한 당무조사나 그다음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어떤 이 전환 이것조차 못하면서 혁신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분들이 누가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바꿔놓은 것인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 해야 돼요. 즉 송원석 원내대표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혁신을 해봤자 당 의원들 60명이 예를 들어서 이 의원총회 해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상한 게 당론이 아니고 의원론,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게 최고 결정권 아닙니다. 당대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원들이 당론으로 이거 아니다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그 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지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 이런 거 한번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걸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의원들 목소리에 다 주류로 끌려다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107명의 의원 이외에는 당론이 아니에요. 의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당론을 한 번도 안 물어본 겁니다. 즉 당원들에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놓고 이걸 당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 전당대 쪽에 대표가 선출된다 한들 당론으로 반대해버리면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대표가 왜 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해야 될 일들 그동안 정말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던 가장 큰 문제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 이런 것들 좀 없애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전당대회를 한다? 전당대회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 당론으로 반대해버리면 끝인데 저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지웅 대변인도 이제 여러 공당 사정에 좀 밝으시니까
혁신 전당대회라는 게 일단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는데 저도 이름이 좀 처음 들어봐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좀 여러 고심이 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전당대회를 혁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을 저는 의미하는지 일단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예. 그 새롭게 만들어진 리더십 속에서 당의 혁신, 뭐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내용들 그동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었던 예. 그런 혁신 안들을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것인지 일단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는 뭐 대체적으로 다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혁신안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과연 전당대회에서 그 새로 뽑히는 리더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나오실까요? 아마도 구주류라고 이제 그 평가받으시는 구친윤계 예. 이분들이 아마 나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친한계라고 대표되는 분들이 나오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어느 쪽에서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당의 혁신은 좀 요원할 거다라고 보는 게 친윤계가 되면 당연히 그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한 상태를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자 이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만약에 친한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구주류의 높은 벽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좀 앞으로 방향이 상당히 좀 혼미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기웅 대변인, 뭐 제가 내부 사정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환골 탈퇴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뭐 대체적으로 그 지난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명시적으로 많이 반대를 했고 하긴 한데 비대위 면면들을 보면 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또 뿐만 아니라 여기 2명 정도 원외 인사들도 그 탄핵 반대를 꽤 목소리 높였던 외쳤던 분들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겠냐 물음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정치라는 건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면, 해석되는 면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보여주기, 쇼도 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비대위원을 배려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비대위라는 조직은 한시적 조직이고 저희가 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혁신형 전당대회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비대위원장이라는 걸 만든 건 민주적 정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 예. 거기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입장,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예. 그런 차이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회 어떤 면면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북과 서울과 그다음에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TK가 주류인데 그쪽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적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예. 하나는 원외 비대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예. 수도권 김포와 화성인데 아무래도 원내와 원외 쪽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예. 저는 원외 비대위원장이 2명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측면은 좀 의미 있게 바라볼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꽤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은 다 흘러간 옛 노래 같은 분들이라 네. 뭐 당의 어떤 부작용들, 뭐 당에 있는 여러 가지 관성들 이런 거를 꺾어낼 수 있는 쇄신의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와야지 이게 뭔가 흘러간 옛 노래가 다시 나오는 건 좀 조금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긴 한데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다 흘러간 옛 노래 같은 분들, 특정 사람을 거론한 건 아니고 쇄신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나와야. 근데 이제 가진 청년 정치인은 이동학 의원께도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김재섭, 김용태 두 사람 다 전당대회는 안 나온다면서요. 야, 뭐 나와라 안 나와라 뭐가 정답인 게 아니라 다 흘러간 옛 노래 같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좀 결기 있게 뭐 한번 전당대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서 봐야 우리들이 뭔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거의 끌려 내려오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어떤 모양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 그 자체로는 길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한 줌이라고 할지라도 그 혁신 세력을 국민의힘에 이렇게 잉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그런 도전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흘러간 노래처럼 뭐 이런 얘기를 김재섭 의원도 했는데 김용태, 김재섭 두 사람 청년 정치인과 맞물려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초반부터 여러 힘을 막 잘 받쳐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저희가 중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몇 위까지 살펴봤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5위까지 봤습니다. 6위와 5위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6위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가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밖으로는 이렇고요. 안으로는 5위 비대위가 비공개를 열리긴 했는데 아직 혁신위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에는 여러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4개 남았습니다. 4위 바로 가보겠습니다.